자, 이어서 우린 제 12강입니다. 12강은 교재 페이지 64쪽 밑에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인데, 이건 시사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텔레비에서 봤죠. 동대표가 또 입자대표 회장 등이 말이죠. 그 관리사무소한테 막 이렇게 부당하게 간섭하고 괴롭히는 거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대의 구성원 또는 입대인은, 즉 동별 대표자도 포함하죠. 구성원이가. 입대인은 소장 업무를 부당히 간섭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당히 간섭한다고 소장이 느꼈을 때는 밑에 2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자등에서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소장은 누구한테 일르냐 하니까 시장, 군수진한테 보고합니다. 일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올라가서 시장 등 가만히 있으면 뭐다? 직무 태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사실조사도 하게 되고 거기 따라서 어떻게 한다? 입대에다가 명령합니다. 필요한 명령 주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정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등 이렇게 했다고 다시 민원인이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관리사무소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통보해 주게 되고, 그러면 누가 미운털이 다 바뀔까요? 관리사무소장이 미운털을 바뀝니다. 누구한테? 입대에다 미운털 바뀔까 합니까? 그러니까 입대에서 소장님 내일부터 보따리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입대인은 위에 따른 보고나 사실조사 의뢰 또는 명령 등을 이유로 한마디로 억가심정으로 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만약에 위탁관리는 업자한테 얘기하면 되죠. 야, 주택관리자한테 우리 아파트 파견한 그 소장 자르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자기 권리 행사할 수 없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읽기가 쉽다 어렵다. 그럼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저하죠. 그죠? 웬만하면 참고 지내겠지만은 까짓거 뭐 너스꾼 나착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입대의 갑질에 대해서 관리사무장의 의뢰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번째가 재밌는데, 이것도 뭐냐면, 동대표나 또 입대에서 말이죠. 누구죠? 소장님이 누구에 대해서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얘기 막 과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또 여기 도덕시간 같은, 윤리시간 같죠. 여기 입자 등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한테 적정한 보수를 주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에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부당한 업무 시나 명령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대신 또 반대로 누구는 근로자들은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이게 재밌어요. 그것이 아니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에 이런 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7번. 이거 법조문 내용입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조문 내용이에요. 참 유치해요. 진짜 법치고는. 그러면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놨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서로 간에 잘 지내라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런 규정을 넣어놨어요.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 이게 뭘 얘기할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서 네 번째, 소장님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일하다 보니까 고의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끼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증보험 가입할 수도 있고, 공제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할 수도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하면 되고, 공제 가입은 주택관리사 단체에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탁은 법원에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가입했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보장하는 걸 가입했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서류 제출하느냐? 기업 입대회장한테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 임대택은 임대사업자한테 제출하고, 세 번째 입대가 없는 경우는 시장, 군수진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했다고. 그런데 네 번째, 이 소장님이 법원에다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어떻게 됐다?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찾아가느냐? 못 찾아간다. 몇 년 이내는 못 찾아간다고 해보니까 그만둔 분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식하게 공탁법상 공탁물 내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3년 내는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금방 안 줘요? 왜 3년을 못 찾아갈까요? 혹시 찾아가고 난 다음에 사고 날까봐, 사고 난 게 발견될까봐. 그런 뜻이죠. 이어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입니다. 여기 왜 주택관리사 그러지 않고 주택관리사 등 그랬느냐? 주택관리사 보하고 사가 있으니까 보는 시험에 합격하면 시도지사한테 받는 것이고, 다만 여기 시도지사는 대도시장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사는 보로서 시험 합격하는 다음에 보로서 어떻게 한다? 경력을 쌓으면 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사, 보, 밑에는 사입니다. 사는 넘어가니까 66조 위가 되겠네.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경력 쌓거라 그런 얘기죠. 경력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보통 소장은 3년이에요. 그죠? 3년이고 일반 직원 같은 건 5년 이상 하면은 경력 쳐져서 보가 떨어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계 직원이나 실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설비 실장 같은 분들은 5년 지나면은 보가 떨어지는데, 다만 안 쳐주는 분도 있어요. 경비원, 소독원, 청소원 있죠. 이 세 분들은 안 쳐줘요. 경력 안 쳐줘요. 왜? 단순 노무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결격 사유. 이분들은 주택관리사나 보가 될 수 없어요. 첫째, 피성년후기는 피한족인.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기억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는 괜찮아요. 거기에 미성년자 명단에 없어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세도 시험 볼 수 있고 17세도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안 걸리니까. 다만 취업은 어렵겠지만은 파산 선고받아서 복권되지 않은 자 아까 했어요. 근거 이상 실형선고 받고 몇 년 지난다고요? 실형선고 2년 했죠. 다음에 네 번째 근거 이상형 집행유예 했죠. 집행유예는 몇 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해드렸어요. 반면에 거기 미음을 주의해야 돼요. 자격이 취소됐어요. 몇 년 지나야 되죠? 2년이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꼭 아세요.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2년이 아니에요. 3년이에요.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받아야 돼요. 여섯 번째. 교육은 두 친구가 받습니다. 주택관리업자가 받는 경우도 있고 소장님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나 소장이 받는데 누구한테 교육받느냐? 시도지사한테 교육받아요. 어떤 교육받느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장님이 교육받는 거는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소장이 배치되기 전에 미리 받아버리면 나중에 배치된 다음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근데 배치되기 5년 이내 일을 하는 경력이 없어요. 일 다 까먹었어요. 배치되기 5년은 허공상태예요. 한마디로 운전면허 간 사람이 장로면허 5년 동안 운전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떠냐? 교육을 받아야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5년 내 한 일이 없으면 경력을 한 일이 없으면 5년 내 한 일이 없으면 교육을 받고 배치되게 되는데 배치됐어요. 그럼 다시 또 교육받는다 안 받는다? 그때 교육 다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받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이고 직전 몇 년? 5년? 직전 5년. 직전 5년 내 일한 적이 없으면 교육받거라. 그 뜻입니다. 이 교육받으면 나중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이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3번은 현업에 있는 분. 현업 소장님이에요. 현업 소장님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합니다. 몇 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보니까 동그라미 3번 3년마다 업그레이드 교육 받아야 돼요. 보수교육 같은 거 있죠?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3년마다 교육 받습니다. 네 번째, 전국적으로 소장님의 자질을 갖다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누가 지침을 만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다 그 소장님들의 자질이 거의 비슷해지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27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아파트 살다 보면은 주인하고 세는 사람 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관리처하고 또 입주하고 싸움 나는 경우 여러 가지 싸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분쟁을 조정해줘요. 하자 말고 하자에 대해서는 아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하자는 오직 하자 분쟁 조정에서만 하고 하자 빼놓고 다른 분쟁 뭐 있으면 임대료가 비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사는데 누가 고쳐야 될 것인가 주인은 야 네가 고쳐 그러고 또 세는 사람은 당신이 고쳐 이런 싸움 나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것 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분쟁 조정합니다. 근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어디다 두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시군구에 둘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시도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진입바닥 시군구 두고 가운데 시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위에 국토교통부에 두는 걸 우리는 중앙분쟁조정위라고 부르고 시군구에 두는 건 지방분쟁조정위라고 부르는데 시도에는 없어요. 그게 특색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갖다가 조정하게 되고 심의하느냐?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특별히 주의할 것은 거기 동그라미 4번 공동택 그러니까 어떤 거에 유지보수 계량입니까? 전유 부분이니까 공유 부분이니까 오직 공유 부분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동택 리모델링도 역시 분쟁 조정해줘요. 주의할 것은 재건축은 없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4번 관련해서는 전유 부분은 아니고 동그라미 5번 가서는 재건축은 아니에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에요. 이런 거 등등. 즉 시험지 나올 때 이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분쟁 조정위 심의에 들어가는 거 물어볼까요? 안 들어가는 거 물어볼까요? 안 들어가는 거 물어보죠.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장 공동택 관리법을 끝냈습니다. 8문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시 단답형 나왔고 비교적 쉽게 나오고 실무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공부한 걸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제4장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즉 민간 임대택이에요. 임대택이 민간인들이 임대하는 임대택입니다.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시 단답형 나올 수 있는데 쉽게 나와요.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물론 어렵게 나올 때 좀 비교적으로 쉽게 나와요. 2문제 나옵니다. 첫째, 용어정의 반드시 나와요. 용어정의 반드시 나오는데 한 문제 용어정의 나오는데 첫째, 민간 임대택은 몇 가지가 있느냐? 2가지가 있어요. 민간 건설 임대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택이 있습니다. 민간 건설 임대택과 민간 매입 임대택이 있다. 그것이 뭐냐는 밑에 볼 것이고, 근데 가로 열고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할 때 남의 땅에다가 지어서 임대할 수도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그걸 갖다가 임대택 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토지를 임차하여. 두 번째, 오피스텔 등 대통령이 하는 주택, 즉 원래 주택이 4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텔만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을 일정한 요건 갖추면 임대택 쓸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갖다가. 그러니 이거 또 대통령령호전은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 이게 뭐냐면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가구는 다가구는 이게 소유권 몇 개죠? 1개잖아요. 1호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1호 이상 해야 등록을 받아줘요. 한 집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줍니다. 받아주는데 이거 전부 임대해야지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다가구는 좀 달라요. 여기 주인이 살고 나머지 다 임대하면 받아줘요. 일부. 어떤 경우? 다가구는 일부만 임대도 이걸 민간 임대택으로 봐줘요. 요거 주인 살고 나머지 임대하면 전체 안 해도 봐준다는 뜻입니다. 다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이게 다가구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겠죠? 민간 건설 임대하고 민간 매입인데 민간 건설은 뭐냐?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처음부터 임대하려고 진 게 민간 건설 임대입니다. 1번입니다. 처음부터 임대택으로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처음에는 임대하려고 진 게 아니에요. 주택법에서 분양하려고 줬는데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됐다?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상각이 나니까 뭐로 돌렸다? 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건설임대로 봐요. 그래서 2가지 다 건설임대다. 가로 3번 매입임대. 이것은 2년 전에 주화시 나왔어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를 뭐라 그러냐? 민간 매입 임대택 정도가 나왔어요.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즉 이거는 짓는 게 아니에요.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상속받아서 증여받아서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임대하는 걸 민간 매입 임대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공공지원 민간임대택. 일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은 공공성이 강해요. 즉 국가나 지방 재정이라든가 또는 주택도시기금, 옛날 말로 뭐냐면 국민택기금, 여기 주택도시기금 옛날 말로 국민택기금, 이런 거 융자받아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임대해야 돼요. 몇 년 이상 임대한다고? 여기 8년 이상 임대합니다. 8년 이상 임대가 되겠습니다. 총 몇 가지가 있냐? 모두 5가지가 경우인데
다 뭐가 관련된다? 공공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돈이 공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봐드려요.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공공지원은 공공성이 강하고 몇 년 이상 임대한다고요? 8년 이상 임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1쪽 위에 괄호 5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건 순수한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순수한 민간 임대주택인데 8년 이상 임대해요. 8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자 붙여준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이건 순수한 겁니다. 공공지원이 아닌데 8년 이상 하는 거예요. 다음 단기 민간은 짧아요. 순수한 민간임대 몇 년 이상이다? 4년 이상. 4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주의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순수한 임대사업자만 얘기지 누군 빼야 된다? 공공택사업자는 빼줘야 돼요. 공공택사업자는 어디서 나오냐니까 공공택특별법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공택사업자가 아닌 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닌 자 빼고 순수한 임대사업자인데 몇 호 이상 해야지 해준다고 그랬지. 제가 아까 1호 이상 한 집 이상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받아줘요. 그거 등록하면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중요한데 말이죠. 작년 시험지 여기서 나왔어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하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요거 작년 시험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건 아무리 바빠도 좀 해줘야 돼요. 이건 그림 그려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기관리형은요 이겁니다. 여기 아파트 이게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고 여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있어요. 얘는 임대관리업자입니다. 자기관리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들이 있어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 관계가 바로 뭐냐면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인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9집을 다 몽땅 남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관리형한테. 그러니까 네가 임대해 먹고 월 나한테 얼마씩 줘 이거예요. 소유자가 이걸 몽땅 자기관리형한테 남겨놓고 야 네가 스스로 임대하고 너 얼마 먹고 나머지 나한테 월 몇천만 나한테 보내. 이게 자기관리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관리형 월 예를 들어서 월 뭐 얼마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을 갖다가 보내면 되겠죠. 그 대신 임차인한테 자기가 임차인들 놓는 거예요. 임대를 놓고 1천만 원보다 더 받아야 되겠어요? 덜 받아야 되겠어요? 자기관리형은 더 받아야 되겠죠. 남겨야 되니까 더 받는다. 그래서 임차인들 구해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뭐를 주냐면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갖다가 납부할 거 아닙니까? 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누구한테 줄까요? 임차인들이 소유자한테 줄까요? 자기한테 줄까요? 자기한테 줘요. 그러면 누가 목돈 챙긴다? 누가 목돈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목돈 챙기죠. 왜? 이거 보증금이지, 보증금 이거. 그래서 얘가 날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자기 전재산 보증금 날렸고 소유자는 또 골치 아파요. 여기 누가 직접 점유하고 있죠? 임차인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임차인하고 얘하고 계약한 사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또 억울하니까 돈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거주하면서. 그래도 소유자는 또 뭘 못 받고 있죠? 월 받는 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관리형은 뭐냐면 이 돈하고 요거 있잖아요. 이걸 보증상품 가입해야 돼요. 누구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보증금, 소유자에서는 월 임대료 3개월분 이상 3개월분 이상에 이어서 보증상품 가입하라. 왜? 책임이 크니까. 그것이 자기관리형입니다. 반면에 위탁관리형은 뭐냐면 별거 없어요. 위탁관리형은요 형광등도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임대료 받아다 주는 거 있죠. 보조역하는 것이 위탁관리형입니다. 위탁관리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어서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다. 즉 주택임대관리업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자기관리형하고 위탁관리형 두 가지겠죠. 누가 책임이 세다고요? 자기관리형. 이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적지구. 이 지구는 어느 주택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 촉진지구입니다. 따로 지정해요. 왜? 그건 뭐가 많이 들어있다? 순수 민간 임대가 많이 들어있다. 공공지원이 많이 들어있다. 공공지원이 50% 이상 들어가요. 50% 이상 들어갑니다. 다음 다른 법률 관계. 그래서 민간 임대택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이 법에 없는 건 어디로 가느냐? 순서 아셔야 돼요.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공동택관리법, 주택임대차법을 제외합니다. 약 2년 전쯤에 괄호 열고
공동태 관리법 적으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3년 전쯤인가 나왔어요. 괄호 열고 공동태 관리법 주관식 적으시오. 괄호 넣고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법 적는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법 적용 주택법, 건축법, 공동태 관리법, 주택임대차법을 정해야 된다. 이 순서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중요하니까 기초에 넣어놨죠. 자, 임대사업자 등록합시다. 임대사업자 등록합시다.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꼭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등록해야 되는 건 꼭 등록해놓은 건 아니고 등록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등록할 때는 거기 민간건설인데냐, 민간매입인데냐, 공공지원이냐, 장기일반이냐, 단기민간이냐 구분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변경이 있다. 역시 시장, 군수장한테 변경 신고하게 되는데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 범위에서 증축, 좀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조그맣을 때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10% 이하니까. 건드시고.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몇 명 있다고 그랬죠? 둘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도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답니다. 다만 100호 이상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100호 이상 임대관리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 공공기관은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공공기관은 100호 이상이라 하더라도 등록 안 해도 괜찮고 일반 사업자들은 100호 이상일 때 등록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밑에 자기관리형은 100호 10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여야 하고 위탁관리형은 300호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있죠? 얘네들은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을만 하니까. 올라가서 등록할 때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구분해서 해야 돼요. 이 경우에 자기관리형이 센 거예요? 위탁관리형이 센 거예요? 자기관리형이 세죠. 그래서 자기관리형 등록하면 뭐 등록하는 걸 본다? 위탁관리형 등록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종 자동차 면허 땄어요. 몇 정도 딴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 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관리형 등록하면 위탁관리형 등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센 거에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 변경.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했으면 변경했다. 며칠 내에 변경 신고한다? 15일 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변경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다음 위수탁 계약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수탁자고 원래 그 소유자는 위탁자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확실하게 하려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사본을 임대관리업자가 소유자한테 교부하게 됩니다. 보증상품 가입. 보증상품 누가 가입하라고요? 자기 관리형 위탁관리업자 관리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보증상품 가입. 즉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아니라 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그랬죠? 여기 임차인이나 또는 소유자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증, 대여증 금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남한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라 사입인 명칭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예. 이어서 74조 민간 임대택을 건설해 봅시다. 민간 임대택 건설. 민간 임대택은 DNA가 뭘까요?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니까 주택 질 때 무슨 법에 의해 짓죠?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 짓겠죠? 세대수가 많으면 주택법이 될 것이고 세대수가 적으면 건축법이 질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다 하시면 되겠고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이게 임대아파트니까 땅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즉 공공기관 땅 나서면 우선적으로 줍니다. 공공기관 땅 나면 이 민간건설 짓는 임대사업자 우선적으로 땅을 줘요. 누구보다도 우선 주냐? 주택법 30조 1항보다도 우선 줍니다. 주택법 30조 1항이 뭐냐면은 거기 이런 거 나와요. 공미택 규모를 50% 이상 지을 때, 또 주택조합이 지을 때, 또 이를 위하여 대지를 수성할 때는 국공유를 우선 준다라고 주택법에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보다도 이 민간 건설 임대지는 임대사업자 우선권 준다는 같은 땅인데 공공의 땅 우선 줍니다. 얘가 더 이겨요. 그럼 얼마나 땅을 줘야 되냐? 밑에 2번 공공기관이 조성했으면 3% 이상 줘야 돼요. 3% 이상을 땅을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땅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몇 년 내에 지어야 되냐? 동안에서 한번 2년 내에 지어야 됩니다.
2년 내에 건설해야 됩니다. 만약에 2년 내에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더구나 4번. 그 땅을 팔았을 때는 환매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사드리고, 땅을 임대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몇 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2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내에 안 하니까. 땅 먼저 받았는데. 이어서 제4절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촉진지구. 촉진지구는 뭐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8년 이상 임대하는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 촉진지구는 누가 정하느냐? 원칙적으로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둘입니다. 시도의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시도의사가 더 중요해요. 지정할 때 어떻게 하냐? 첫째,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이어야 돼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됩니다. 두 번째,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예전 역세권은 1,000제곱미터 이상도 괜찮아요. 원래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역세권은 1,000제곱미터 이상도 괜찮아요. 다음 동그라미 뒤에서 뭐냐면 유사한 공급 토지 면적, 돈 주고 파는 토지가 반 넘게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돈 주고 팔았는데, 돈 받고 팔았는데 그 땅 산 사람이 땅 돈 주고 산 그 업자가 50%를 넘게 주택이 아닌 걸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 이상은 주택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읽어보면 돼요. 자, 이래서 지정권자가 누구다? 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권자 그러면 시도의사하고 국토교통부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했어요. 이 지구지정 금방 했잖아요. 지정권자가. 그러면은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구계획을. 예, 지구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시행자가 수립해야 돼요. 시행자가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습니다. 이 지정권자, 이거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먼저고 계획이 나중이에요. 지구지정이 먼저고 계획이 나중이다. 그래가지고 승인받습니다. 시행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데, 봅시다. 밑에 2번. 그래서 시행자가 지구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가 승인받는다 나오죠. 다만 경미현상은 필요 없고요. 경미현상 변경을 안 봐도 괜찮고,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지구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는데 언제 승인받아야 되냐? 밑에 나옵니다. 여기는 그 정도 합시다. 여기는 안 나오니까. 원래는 2년 내야 되는데 세뇌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계획을 시행자가 지구계획을 만든 다음에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 지구지정이 먼저고 계획이 나중입니다. 그럼 지정권자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둘이라고 그랬죠? 누구요?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3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통합심의 등 기타 규정인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 도시계, 건축, 환경 묶어서 심의할 수 있어요. 묶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묶어서 심의할 수 있고, 동안의 이유는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할 때 시행자에게 특혜를 줘요. 얼마만 있으면 수용하느냐? 면적의 3분의 1에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받으면 남의 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특혜는 일단 자기 땅 얼마 만들고 3분의 2 이상 만들고 얼마 동의 받고 사람 수 얼마 동의 받고 2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면 남의 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이때 공공택특별법상 4조이란 가구에 해당하는 자, 즉 공공택 사업자입니다. 공공택 사업자는 위의 요건을 거치지 않고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융통성, 더 쉽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택 사업자는 더 쉽게 사용할 수도 있다. 요건 거치지 않고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2강을 하고요. 13강부터는 제5절 민간 임대주택 공급, 임대차 계약 관리. 특히 관리는 말이죠. 일반 분양택 관리하고 비교해서 하면 돼요.
거기는 입주자 대표, 여기 뭐가 있고 임차인 대표가 있게 되고, 거기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죠. 여기 뭐가 있고 자체관리와 위탁,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1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